자,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G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세터 메서드 수동으로 만드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한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void set age 그죠? 만드시면 되겠고요. int age 주시고 세터 this age는 age. 그래서 세터 메서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 매개 변수는 it에 리턴이 없는 거요. 그치? 리턴이 없다는 거는 그 리턴이 있고 리턴 키워드는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치? reality 리턴 키워드는 있어도 되는데 이게 리턴이 없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리턴 뒤에 어떤 밸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밸류가 없다. 리턴으로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리턴이라는 것은 일단은 메서드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턴 타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void라는 것은 리턴 키워드 DM에 오는 밸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야지. 자, 밸류를 10이라고 넣어주면 이게 int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요 차이인 거지. 리턴이 없다라는 것은 리턴 키워드가 아니고 밸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구분해서 생각해 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getter 메서드 만들어 볼게요. getter도 마찬가지고요. probably getter도 일단은 void로 일단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return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return nam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세터에서 했던 것처럼 getter에서도 마찬가지로 return이 존재한다지. 그러면은 리턴 뒤에 키워드가 존재하고 그다음 뒤에 밸류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네임이니까 여기서는 누구예요? 네, this가 생략되어 있어도 여기 안에 내부에서는 네임이 없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네임을 찾아서 이 네임을 말하는 거예요. 색깔로도 구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빨간색이 떴다는 이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를 지우시던지요. void로 하실 거면 지우시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요, 네, 이 네임을 유지하실 거면 뭘 바꾸라고요? 네, 현재 있는 네임이 스트링 타입이니까 이 void가 뭐가 된다고요? 스트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메서드 만들 때 일단은 해당하는 리턴하는 밸류의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맞춰서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써주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 큰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이 가능하긴 해요. 네, 일반적으로는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그 메서드가 getter 메서드입니다.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void 이렇게 만드시는고요. 네, getter breed. 굳이 아는데 void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 연습해가지고 연습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고. 내가 익숙해지면 알아서 저 스트링이니까 바로 스트링 쓰시고 하시면 돼요. 그죠? 넣어주시고 바꾸면 귀찮은 작업이니까 내가 이미 얘를 만들 거야. 리턴이 int구나. 그러면은 바로 만드셔도 된다. int 바로 get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return 또 무난하겠죠, 그지?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getter 메서드, setter 메서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메서드의 유형 중에서 두 가지였었는데 이게 setter 메서드였죠, 그지? setter 메서드가 이 아래 처음에 만들었던 유형들이고요. getter 메서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 유형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유형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네요. 물론 나머지도 해야 되긴 하는데 나머지도 그냥 같이 여기다가 만들어서 쓸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써보면 그쵸, 여기다가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출력하는 메서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출력하는 메서드 여기는 필드 모드를 출력해요. 그지? 필드에 값을 출력하는 메서드를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public void 그러면 출력할 거니까 뭐 print 또는 display display 라고 표현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출력할게요. 출력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꼭 이렇게 하세요라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다. 이름은 시시브 네임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치? 자, 복사해가지고 나머지 품종 그 다음에 나이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네, 리턴 밸류도 없고요. 리턴 밸류 없으니까 보이드로 들어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출력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가요? 없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필요하지는 않고 여기 있는 필드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직접 접근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출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예요? 이게 네, 보이드 메서드 매개 변수 없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렇죠. 안에서는 로직 수행만 하고선 끝내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리턴 타입이 존재하고 매개 변수가 존재하네요. 그지? 뭐 사실 오버라이드 메서드 중에서 to 스트링이라는 게 있긴 했었어요. 그지? 그래서 문자열로 여기 있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출력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출력하는 게 아니고 뭐 임의를 좀 만들어 보면은 여기 있는 정보들을 한 줄의 문자열로 내가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화면에 바로 출력할게요 라는 얘기잖아요. 출력하라는 게 아니고 출력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테니까 일단 문자를 만들어줘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근데 잠깐만요. 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서는 좀 적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적합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것들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번에 이제 칼큘레이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뭐 계산해주고 있는 것들. 물론 여기에 칼큘레이터가 들어갈 필요는 없긴 한데 그냥 여기다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 메서드 유형들이니까. 그래서 만든다고 하면은 퍼블릭 그냥 일단 void 넣고요. 뭐라고 할까? 그래도 의미있게 든다면 뭐 날짜를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만약에 그냥 안 배운 거 조금 들어가긴 할 건데 뭐 참고해서 봐주시도록 하고요. 날짜를 만약에 그 예약일 아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날짜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늘 날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매개 변수로 local 데이트 그냥 데이트로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만 할 거니까 로컬 데이트 타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시간까지 보는데 데이트만 하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날짜 today 이렇게 해가지고 로컬 데이트라는 게 매개 변수로 전달된다고 하죠. 그러면 일주일 뒤 쓸데없는 거 한가? 어쨌든 일주일 뒤 하루 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리턴 일주일 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 로컬 데이트 타임에 뭐 해당하는 입력하는 날짜의 after is after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 데이 일주일이니까 7이라고 넣어주시면 일주일 뒤가 되겠다. 그렇지? 이게 7일이 해당합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니까 제가 이렇게 빼서 쓸게요. 쓰면은 7일 뒤에 날짜 값을 얘가 제공해줘요. 이렇게 로컬 데이트. 그러면 메서드를 하면은 7일 뒤잖아요. 그죠? 타겟 데이 라고 할 거고요. 요놈을 리턴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로컬 데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데 리턴이라는 뒤에 누가 들어가냐면 로컬 데이트에 변수가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그치? 그럼 뭘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보이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네, 로컬 데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메서드 만드는 것들은 일단은 그 메서드를 만들 줄 알아야지 내가 호출하는 것도 알긴 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메서드를 못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쉬운 거는 리턴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곧잘 잘 만들어요. 근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요. 메서드 리턴하는 것들을 물론 로직을 내가 몰라서 리턴을 해야 될지 말할지 고민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빨간 줄이 뜨잖아요. 이제 당황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된다고. 항상 그렇듯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로직에서 내가 뭔가가 잘못한 것 같은데 눈에 안 띈다 그러면 마우스만 올려보시면은 웬만하면 해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빨간 줄이 생겨났던 거. 그러면은 리턴을 지우던지 리턴 뒤에 있는 밸류를 지우던지 그 다음에 아니면 리턴 타입을 로컬 데이트 현재 있는 보이드를 로컬 데이트로 바꾸던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일단 좀 약간 억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죠. 현재 날짜가 들어오면은 해당 날짜의 7일 뒤의 날짜를 제공해주는 그런 메서드를 만들어 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유형이 매개 변수가 존재하고요. 매개 변수에 의해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든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만들어 보면은 이런 것들이요. 만약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 그 인티저를요.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바꿔주는 기능이야, 그지? 기능을 내가 직접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물론 있긴 해요. 있는데 걔를 활용해가지고 우리도 메서드로 써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요놈이요. 에이지가 이제 에이지는 아닌데 어쨌든 숫자가 넘어온다고 할게요. 문자로 된 숫자가 넘어오면은 변환해준다. 파스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 파스 int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들어오는 데이터는 숫자로 되어 있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이 하나가 들어올 건데 얘네들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꿔주는 기능은 사실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거는 인티저라는 인트형으로 바꿔주는 인트의 래퍼 클래스라고 불러주는 놈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인티저 pass.int 그래서 문자를 그대로 전달해서 주시면 요 놈이 이런 메서드가 있는데 래퍼 클래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숫자로 된 문자인 경우에 뭘로 바꿔준다고요? 인트형으로 제공해줍니다. 얘를 실행하면은 어떤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리턴 뭐로 해줘야 돼요? 리절트 해줬을 때 여러분들 보이드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쵸. 인트로 바꿔야 돼요. 리절트의 데이터 타입이 인트이기 때문에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네, 인트로 바뀌어야 됩니다. 약간 오해하고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예제를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매개 변수가 문자리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문자리여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치? 얘네가 안쪽에서 뭔가 가공을 하거나 로직이 수행되면서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러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얘가 로컬 데이트니까 로컬 데이트를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꼭 똑같은 데이터 타입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들어온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나가는 데이터 타입은 전혀 생뚱맞는 아무거나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메서드를 정의할 줄을 아셔야 된다. 로직은 안에 있는 로직은 모르셔도 되긴 하겠고 이런 유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스트림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맵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스트림에서 맵이라는 걸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의 메서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서드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메서드의 특징이에요. 그지? 메서드의 종류들은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일단은 오버로딩이에요. 물론 오버라이드라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요 놈은 별도로 상속이라는 걸 배울 때 따로 학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로딩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법이긴 하죠. 특징이. 일단 오버로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클래스 내에서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다. 이게 오버로딩입니다. 단 같은 이름이 똑같이 존재하되 누구요?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으로 구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여기 개수나 타입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개수 하나 순서까지 포함해가지고 개수 타입의 순서가 바뀌어서 서로 구별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네, 어느 시점에서? 호출하는 시점에서 어떤 주의사항들 썼는데 이거는 코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볼까 해요. 그냥 그대로 써볼까 해요. 물론 제가 다른 예제를 쓸까? 디스플레이 요걸로 쓸게요. 그냥요. 디스플레이인데 그냥 이렇게 쓰면은 매개 변수가 없잖아. 다른 예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봐 해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노션에다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노션에 정리하는 거를 갖다가 좀 보여드리면서 쓰지 말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까봐요. 그냥 녹화 부분이 아니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노션 쪽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없네? 어디다 넣었더라? 아씨, 다 까먹었네. 큰일 났네. 내가 얘를 찾아서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여러 개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어젠가 위치를 바꿔놨는데 지워놨나? 뭐가 지우긴 했는데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요. 여기 있었군요. 내용들 아이고 내용 어디가 사라졌지? 그냥 다시 찍게요. 여러분 제가 못 찾아가지고 다시 쳐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넣어놨었는데 어디다 넣었지? 진짜 큰일 났네. 이 기억력 어떡할 거야? 자, 그냥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요거는 막 캐시라고 정해주긴 했는데 그냥 오버로딩 메서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컨트롤 하는 거 이런 거 만들어 봤잖아요. 그지? 그러면 서비스라고 그냥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냥 캣 서비스. 캣 서비스라고 하니까 그냥 서비스. 그냥 계산 캘큘레이터 그냥 계산하는 거서 계산기 캘큘레이터 그냥 서비스 SER VIC 칼 서비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전혀 상관없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메서드요. 오버로딩은 아까 했던 것처럼 뭔가가 출력해주는 거라고 하면은 void 메서드예요. 그지? 였었죠? DISP였었고요. 그지? 그래서 뭘 출력해요? 뭐 출력할 건 없는데 그지?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뭐 접근 제한이야 뭐 퍼블릭이든 뭘로 하셔도 되겠고요. 그죠? 제일 이제 무난한 게 이제 프린트 메서드처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퍼블릭 쓰도록 하고요. 디스플레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 그러면 그냥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제 규칙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만들려면은 이름은 똑같긴 한데 뭐를 달리줘야 되냐면 여기
매개 변수를 달리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된다고요? 뭘 받아요? 이름을 전달받아서 했을 때, 그럼 출력할 때 이렇게 메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전달받은 이렇게 인사말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는 전달받았고요, 그지? 그 다음에 뭐요? 이름을 통해서 인사말을 변경하실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요거 테스트 간단하게 요것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테스트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는 칼크 서비스 사용하려면 또 질문을 또 드려야 되는데 질문 안 드리고 하면 또 그러니까, 칼크 서비스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안에는 멤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멤버 메서드만 존재하네요. 멤버 메서드야. 멤버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파일에서 여기 있는 칼크 서비스에 멤버에 접근하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아무리 디스플레이 써면 사용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치?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은 누구니? 라고 하고 있는 건 어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저쪽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객체를 만들어서 쓰세요 라고요. 멤버가 됐든 필드가 됐든 어쨌든 멤버 필드, 멤버 메서드에 대해서 접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객체를 만드셔야 돼요. 객체는 해당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지? 변수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요 new라는 키워드로 인스턴서 해주시고 생성자 호출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죠? 디폴트 생성자겠네요. 디폴트 생성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서비스라는 객체 변수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호출한다고 그러죠? 디스플레이를 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인사말을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누가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인사말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의 이름을 몰라. 그럼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회원님 오셨네. 회원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인사를? 그냥 안녕하세요 하기보다는 이름을 친구씀, 그죠? 친절하게 누구님 오셨어요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름을 던져주면 되겠다, 그죠? 노그레님 넣어주면 이렇게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그럼 메서드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똑같다고요. 이게 오버로딩 규칙.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는 4개 변수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가 존재하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억지로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하면은 4개 변수를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라고 그러지? 오늘 할 일. 그냥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억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인사는 그대로 하고요. 대충 메시지를 그냥 만들어 볼게요. 워크에서 자, 그럼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졌으면은 제가 문자리 2개짜리가 있다 그러지. 문자리 2개짜리를 주시고 여기다가 이름에 해당하는 1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고, 그지? 뒤에다가 1은 업무나 일 주시라고 그러지. 오늘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메서드 이름은 동일하고요, 그지? 외계 변수가 2개짜리네요. 그래서 2개짜리가 실행이 되겠죠? 좀 보시면 마우스 올려가지고 클릭하면은 해당하는 타겟팅 되고 있는 이름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호출하는 시점에서 내가 이름으로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들어오는 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인자를 받아줄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선언된 메서드로 실행을 하겠죠. 선택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컴파일러가 얘를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린이 안녕하세요. 오늘 할 일은 뭐 산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찍어주는 여기는 메서드가 실행하겠죠. 여러분. 주의할 거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코드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문자열로 얘가 매개 변수가 달라지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준다고 그러지. 바꿨어요. 어때요? 일단은 빨간 줄이 떴잖아요. 그지? 떴다는 얘기는 오버로딩이 불가능합니다. 라고요. 결국에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오버로딩 규칙에서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면 상관없긴 한데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문자열이에요. 문자예요. 저희 오더는 여기는 이름이고요. 여기는 워크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워크가 먼저 오고요. 이름이 나중에 온다고요. 그럼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우기시면 안 된다고요. 항상 컴파일러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명령을 내릴까 호출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컴파일러가 얘가 이름인지 얘가 일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뭘로 판단한다고요? 들어가는 데이터가 문자이니 숫자니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얘가 실행할 줄 알까요? 얘를 실행해야 될까요? 모르겠다고 그러지? 그런 것들은 몰라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으로 판단해요. 문자열이고요. 내가 얘를 뒤집어서 쓴다고 해도 컴파일러는 뭐라고 판단해요? 그냥 넘어가는 데이터가 글자 값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가 뭐예요가 아니고 이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고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할 때 여기 있는 변수의 이름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데이터 타입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 주의하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오버로딩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한 거죠. 데이터 타입으로 구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허용하지 않겠죠. 대신 이런 거는 가능해요.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라고 하면 그냥 똑같이 했고요. 그냥 단순하게 쓸게요. 이번에는요. 인트형이에요. 그래서 인트형이고요. 인트형 n 뒤에는 요거 있어요. 그지? 인사말이 아니고 그냥 뭐 이거는 뭐 어떤 개수 뭐 이런 것들이겠다. 그지? 그러면 워크를 몇 번 하세요. 뭐 이렇게 할까요? 그죠? 오늘 할 일은 뭐입니다. 몇 번 하셔야 돼요. 그냥 메시지만 찍어준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2개짜리긴 한데 서로 구분이 가능해요. 알죠? 데이터 타입이 여기도 2개고 여기도 2개인데 하나는 인트고 워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구별이 가능하다. 어떤 게 구별이 가능해요? 네. 얘가 들어가는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구별이 가능한 거죠.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뒤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니까.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컴파일러가 숫자 앞에 있는 첫 번째는 숫자고 뒤에 있는 거는 문자열을 판단한다고요. 매개변수 숫자고 문자열에 해당하는 건 요놈이기 때문에 그쵸? 클릭하면 얘가 이쪽으로 당연히 판단해줍니다. 오른쪽에는 실제 값이 아니고 해당하는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 무엇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똑같은 건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뭘 했어요? 2개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내용은 똑같아도 되고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어때요? 서로 구분이 가능해요? 2개가 구분이 가능할까요? 네, 구분이 가능해요. 아까 요 놈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가 숫자고 두 번째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네, 위에 거인 거 판단하고 있죠. 그럼 아래 거는 어떻게 하면은 되나요? 라고. 아래 거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숨쉬기 맨날 하면 돼. 숨쉬기 앞쪽에다가 주시고 뒤에다가 뭐 주시면 돼요? 숫자 주시면 판단을 한다고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앞에 첫 번째는 문자열, 뒤에 때는 숫자로 들어오는 거 누구요? 아래쪽 맞죠, 그지? 요놈이 판단해주고 있다, 그죠? 문자열, 숫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2개짜리이긴 합니다만 서로 위치가 바뀌어도 가능하다. 근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의 어떤 오버로딩은 잘 안 와요, 그지? 잘 안 하겠죠, 그지? 이런 식의 오버로딩 하겠어요? 유형별로 싹 만들겠죠, 그지? 그럼 귀찮아서 잘 만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허용하고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위에 거 잘 되고 있고요, 아래 것도 잘 판단해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메서드 유형별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오버로딩까지 한번 인식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뭘로 채울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그런 것들은 기능에 따라서 해당하는 기능에 맞게끔 일단 우리가 수행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거 빼놓고선 일단은 외형 껍데기야, 그지? 메서드 껍데기 헤더 부분과 바디를 구성하고 리턴의 키워드 뒤에 오는 밸류에 의해서 뭘 결정해줘요? 리턴 타입을 결정하는 이런 연습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학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예제들을 다루면서 해서 익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메서드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메서드는 마무리해요. 메서드 다시 언급 안 해도 되겠죠? 예제하면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